자, 현재 정부는요, 2045년까지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과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힘차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주항공청을 개청했죠. 자, 27일이 되면 이제 출범 1년이 됩니다. 그간의 성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기 위한 한국의 우주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작년 5월 27일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우주항공청 이야기도 했고 우주항공의 날 제정 이야기도 했고 1년이 정말 엄청 빨리 갔습니다. 1년간의 우주항공청 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먼저 사실은 이게 정부 조직이 하나 생기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계속 회자가 되었습니다만 인력 충원이 제일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또 이제 일반 행정부서와는 다르게 연구 기능까지 같이 겸해져 있고 그다음에 정부 조직법을 또 파격적으로 바꾸어서 개방직을 늘리고 또 외국인 우리 물론 이제 우리 같은 뿌리이긴 합니다만 이제 외국 경험 있는 분들 충원하고 그런 몇 가지 조건들이 같이 이렇게 작동하다 보니까 사실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난해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목표했던 인력 충원이 다 끝났다고 해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정부는 이제 예산이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예산이라고 한 것이 어떤 특정 부서가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또 정부에서 실링이 있는 문제이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국회도 도와줘야 되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우주항공청이 생긴 게 이제 1년이니까 딱 작년 이맘때쯤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 예산이 우리가 1월 1일 날 새로 이제 집행을 시작하지만 사실은 예산의 그 확정 또는 기획은 그보다 한참 전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올해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 예산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작년에 수립된 예산의 영향권에서 그렇게 많이 못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일반 부서라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제 예산들이 작년에 비해서 이제 정액된 그런 결과도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이 로드맵이라고 해서 기획 사업들을 아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아직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가시적인 사업들이 제대로 가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5년, 10년 동안 뭘 하겠다는 기획 사업들은 사실 내부적으로 저희 이제 관련 분야에서는 그런 것들을 뚜렷이 볼 수 있었고요. 지금 포로 우주항공청이 꼽았던 10대 성과들 나오고 있습니다. 항우연, 천문연 R&D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인재 확보 부분도 지금 교수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년이 흘렀고요. 요즘에 우리가 이 우주항공 산업을 뉴 스페이스 시대다. 이제 그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간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뉴 스페이스 시대는 열렸을까요? 지금 얼만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의 뉴 스페이스는요? 예, 아주 좋으신 질문인데 이게 뉴 스페이스 시대라고 한 것이 결과이면서 또 저는 과정으로 봅니다. 우리가 뉴 스페이스 시대에 들어갔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느냐 하는 그 과정으로 보고 저는 지금 첫걸음은 아주 잘 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제 단지 이게 뭐 우주항공청이 생기고 안 생기고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뉴스페이스 에이지에서의 제일 큰 특징은 미국을 중심으로 보면 민간의 참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주도에서 관이 처음 기획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업무 수행까지 하는 것이 많은 것들이 민간 영역으로 들어가고.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주 산업 전체가 미국의 어떤 뉴스페이스 에이지의 영향을 받아서 민간들의 투자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자 우리도 이제 진입은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미국의 어떤 뉴스페이스 에이지의 관점과 우리가 똑같이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기반 약한 상태에서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뉴스페이스 에이지에서의 밸런스는 또 우리 나름대로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주항공청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반도체 산업도 그렇고요. 원전도 그렇고 좀 선진국한테 배우고 협력하다가 우리 걸 키워가지 않았습니까? 이 우주 산업도 좀 놓고 보면 잘하는 곳이랑 협력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우주항공청에서도 이 국제 협력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함께 깊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주항공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로켓 발사체죠. 그런데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분야가
사실은 이게 국가 전략 산업이고 또 군수랑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협력이 대표적으로 어려운 분야였습니다. 안 알려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아주 먼 길을 지금은 우리가 독자 로켓인 누리호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보면 나로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네,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러시아의 일단을 예, 그대로 가져왔어야 예, 했던 예, 것처럼. 예. 그래서 발사체 쪽은 여전히 협력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반해서 이제 상업적 활용이라든지 또 우주 탐사 같은 경우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또 한계도 있고 효율적인 면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은 슬기롭게 가져가야 되는데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달에 가겠다, 화성에 가겠다고 한 것이 혼자서는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기회들을 열어주고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그래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쪽은 또 열어주네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재사용 발사체, 이제 이 발사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도 그 영상 보셨을 거 아닙니까? 발사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 탁 그 집게 손가락으로 잡아서 돌아오는 이거를 우리나라는 못 만드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이 재사용 발사체라든가 또 많이 처진 부분이 한국형 위성 함법 시스템이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독자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예.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국가의 전략 우주 산업, 우주 사업이 여러 가지 세 개가 대표적인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발사체. 예. 지금 우리 누리호인데 우리 누리호는 아직도 개발 중인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누리호를 고도화하는 사업이 이번 11월에 예정된 4차 발사, 그다음에 내년 내후년에 있는 5차, 6차 발사까지가 고도화 사업이고 그다음에는 우리 손으로 달에 가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이제 다음 사업으로 탐사. 차세대 발사체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 우리 GPS라고 하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는 위성항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미국도 가지고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심지어는 일본도 네.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해보자고 한 것이 KPS 사업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달에 우리가 착륙선을 보내보자. 네. 이 세 개가 다 맞물려 있고 달 착륙선을 2032년에 가는데 우리 로켓으로 보내자. 그런데 이게 한 10년 정도 걸리는 사업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업 처음에 기획할 때의 상황이랑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10년 전에 만들어지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교조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어떤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나오는 것들이 KPS 말씀하신 KPS가 우주항법. 네, 맞습니다. 20개월 지연되겠다고 하는 것. 그렇지만은 우리가 끝은 최대한 맞추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발사체 역시 한 번의 계획 변경을 시도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타의 어떤 재검토 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거부되었고 또 한 번에 아마 수정 과정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주청의 목표는 어제 발표됐죠. 네. 우주청의 목표는 자 우리가 처음은 이런 환경 변화라든지 또 우리의 기술 수준이라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변경은 불가피하지만은 끝은 최대한 맞추겠다고 하니까 뭐 그런 데 대한 어떤 국민적인 성원과 관심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큰 방향을 좀 정리해 보면 역시 발사체와 우주 탐사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발사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한국의 발사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하고 재사용 발사체 이거 돌아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힘든 기술인가요? 그건 안 됩니까? 뭐 당국에서는 이것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좀 같이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누리호가 이제 독자 발사체로 앞에 네. 나로호는 사실은 일단은 러시아 거였죠. 그러니까 네. 독자 발사체로 따지면 세계 7번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7위죠. 그죠? 7위는 1위하고 뭔지 아는데 문제는 이 최근에 들어서 1등, 2등의 달리는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요. 1, 2등이요? 예.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과 중국이 달리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네. 격차가 안타깝게도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지 또는 대학이나 민간 기업들마저도 재사용 발사체, 소형 발사체, 경제성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기술을 구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구현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왜냐하면 1등이 기다려주면 우리가 차근차근 따라가겠는데 1등이 앞서가면서 가격을 떨어뜨려 버리면 그럼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 코너가 경제인데 네. 경제적으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은 순수하게 민간의 영역만 가지고는 힘들고 역시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한 번 투자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생태계를 우리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사용 발사체 성공할 때쯤에는 미국과 중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또 안타까움이 있네요. 중국도 성공했나요? 좀 실패, 성공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도 돌아올 수 있나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중국 돌아오죠, 중국도. 예. 네. 근데 의외로 중국이 민간 기업들, 그 중국의 민간 기업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관 쪽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고는 네. 볼 수 없을 텐데 오히려 어떤 민간의 주도가 오히려 활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국이요? 쪽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네. 미국도 역시 한 번에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맞아요. 요즘도 실패는 하죠. 맞습니다. 종종 이런 예, 모습도. 맞습니다. 예. 스타쉽 같은 경우는 네. 계속 그러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누구보다도 투자가 많기 때문에 조만간에 성공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 발사체도 발전해야 되겠고요. 특히 다시 되돌아와서 또 쏜 이 재사용 발사체도 정말 많은 인재들 뛰어들고 정부와 민간 합동해서 꼭 이뤄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져보고요. 다음 우주 탐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주항공청이 1년 전에 이랬었습니다. 2032년에 달 착륙, 45년에 화성 착륙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달 착륙은 지금 계속 32년의 목표는 32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달에 가서 뭘 할까 하는 임무를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달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착륙선 그것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달에 보낼까 하는 발사체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당초 계획은 발사체와 그다음에 이것을 묶어서 최종적으로는 둘을 한꺼번에 검증한다는 것이 목표였는데 자, 하다 보니까 아직은 우리 발사체의 크기가 보니까 달에 무거운 것을 보내기에는 이게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러면 탐사를 하는 범위를 조금 줄일 건지 아니면 우리가 발사체를 한번 다시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엔진 4개를 묶어가는 것, 이걸 6개를 묶어가는 것을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설계를 변경하든지 그런 논의가 다시 우리가 이제 한번 돌아보는 시점에 들어갔는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자, 탐사체를 연구하는 쪽에서는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발사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처음부터 재사용하고 묶어서 한번 해보자. 그거 이제 우왕 그래야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예, 저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당초 계획은 우리가 좀 더 진보적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예. 당초 계획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하는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45년 화성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화성 탐산? 화성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는 건데 비교적 최근에 화성을 다녀온 나라 중에 하나가 의외로 UAE 아랍에미레이트. 아랍에미리트가 화성 갔어요? 예, 화성에 탐사선을 모였는데 예. 미국의 힘으로. 그래서 미국이 전적으로 도와주고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화성을 탐사할 거냐 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은 예. 사실은 논의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미국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물론 지금 중국은 시도합니다만 러시아마저도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제 공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최근에 트럼프 정부는 화성에 좀 더 역점을 두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아마 국제 공조 형태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뭐 모든 나라들이 2040년 중반에는 화성이 좀 더 가시권에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한 20년 뒤면 우리 20년 전토는 2005년 앵커님 뭐 하셨냐 여쭤보면 그러죠? 네. 20년 뒤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네. 그만큼 또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2045년에는 뭔가 의미 있는 활동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해봅니다. 네. 우주항공청 이제 1년이 됐기 때문에 또 여기저기 국민들은 무슨 성과를 보여줘라 뭐 이렇게 좀 압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1년은 또 어떻게 보낼까요, 우리 우주항공청?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내부자 입장에서는 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해가 가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실 텐데 이런 것들 정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존의 틀에서 또 너무 과감하게 벗어나게 되면 이게 또 이제 기반이 흔들리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절충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 우리 규모의 선진국에서 비해서 오히려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더 과감하게 가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 컨트롤 타워 기능을 우주항공청에서 부여하겠다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더 내년 적어도 예산에서는 좀 더 가감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주항공청 역시 사실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지기 전에 과기부 그다음에 또 산자부 네. 이런 기관들에서 하던 사업들을 이어받아서 했는데 내년 사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항공청 고유의 사업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이제 과감하게 나갔으면 좋겠고 그 외에
사실은 우리 국방 쪽의 수요도 우주 쪽 꽤 많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방산에서 우리 전투기 같은 것들을 봅니다만 우주 분야에서도 이 인공위성에 대한 국방적 수요는 사실은 민간적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우주항공청과의 조율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부 부처 간의 어떤 업무 조율이라든지 서로 협조 체제 이러한 것들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뉴스 하나를 좀 체크를 하고 다시 또 와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우주방위 이제 아이언돔이 아닙니다. 골든돔을 세우겠다.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우주방위가 벌써 필요할 때입니까? 우주 전쟁이 안 일어나는데 웬 골든돔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왜 한 거며 이게 정말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이건 사실은 지금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른 보면 아까 우리 레이건 대통령 까마득합니다. 우리 사실 언제쯤인지도 모를 정도로 까마득한데 예. 1980년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그때 스타워즈라고 그렇게 이야기, 스타워즈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이미. 예. 근데 영화도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스타워즈의 개념이 지금은 현실화되는데 여기에는 스페이스X 스타링크가 상당히 사실 영감을 준 것 같아요. 네. 이게 골든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우리 돔이라 그러면 예. 이렇게 둘러싸지 않습니까? 예, 장막처럼. 예.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레이더, 촘촘한 레이더와 그다음 요격 미사일로 둘러싸고 이스라엘 아이언돔이죠. 레바논이나 예. 그다음 기타 가까운 지역에서는 로켓들을 막아내겠다고 예. 하는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왼쪽에는 우리 기준으로 왼쪽에는 태평양, 오른쪽에는 대서양이라고 하는 큰 해자, 옛날 성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은 영공 방해에 대해서는 2차 대전 때는 아무리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소련이 당시에 스푸트니크를 발사하면서 이게 소련에서 발사한 로켓이 폭탄을 실은 로켓이 올 수 있겠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미국이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고 우주 개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미국 사람들한테는 잠재적으로 깔려 있는데. 그럼 우주에서 막는 거네요.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주 전쟁은 네.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 막는 방법이 자, 지금 스타링크가 한 6, 7천 개가 올라가고 이제 10,000개가 넘는다는데 예. 지금은 통신 중계인데 거기다가 카메라를 다 설치해서 내려다보면 그러면 뭐 아시아에서 날아오고 또는 어디 다른 적성국에서 날아온 미사일을 발사 단계부터 탐지하면 다 알겠죠. 한 2, 30분 걸리는 시간에 우리가 굉장히 빨리 대처를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미국 대륙을 방어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일정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너스페이스에 이게 한빛 나노가 7월 브라질에서 첫 상업 발사가 있고 또 앞서도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자, 드디어 대망의 누리호 4호 발사가 예상돼 있습니다. 이거 한빛 나노하고 누리호 4호 한번 좀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먼저 누리호 4호 발사 네, 같은 누리호 경우는 4호부터, 우리 네. 누리호가 발사는 이미 여러 차례 성공했습니다만 이것이 워낙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은 필연적으로 밟아가야 되고 그 외에 똑같은 과정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들어가면서 다시 주체가 다시 이제 넘어가는 맞아요. 이런 것까지 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나머지 이제 민간에서 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처음으로 돌아가서 뉴 스페이스 에이지에 있는 민간의 영역들이 확대돼야 되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검증이 필요하고 네. 그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민간이 투자하고 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시금석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와 관계없다고 버려둘 것이 아니고 사실 나사는 스페이스X가 처음에 성공하기까지 많은 돈을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용역을 줬거든요. 나사가 많이 도와줬나요? 그럼요. 그래서 예. 그러한 것들 지금도 또 마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외에 민간의 소형 로켓에서 나사나 미국 국방성이 용역을 여전히 발주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혼자 한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과정에서도 좋기 때문에 우리도 한 번 해서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결정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빛 나노 민간 영역의 소형 발사체 누리호 4호도 11월입니다. 교수님 잘 되는 거죠? 누리호 4호 발사? 네, 잘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인공위성도 올라갑니다. 네, 우리 인공 그렇습니까? 예.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최기영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